30년 동안 혈당과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밥을 줄이고 밥을 무서워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밥을 다시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안정된 겁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밥을 바꾼 게 아니라 밥 짓는 방법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혈당 관리와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생활건강 박사입니다. 그날 이후 확신이 들었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혈당 때문에 밥을 반 공기만 드시거나 아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때 단 몇 가지만 바꿔도 똑같은 밥 한 공기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밥만 먹으면 걱정부터 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1번 눌러주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밥을 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밥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밥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밥을 짓는 순간부터 먹는 방법까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이미 수백 명의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밥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혈당 수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밥을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수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힘이 빠지고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그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밥과 혈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정말 자주 듣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좋아하시는데 혈당이 걱정돼서 늘 반 공기만 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 먹고도 힘이 없고 군것질이 늘고 결국 더 불안해지셨죠. 얼마 전에도 70세 김순희님이 딸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어머니가 밥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혈당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제가 밥을 끊으라는 말 대신 밥 짓는 방법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밥 짓는 방법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셨죠. 그런데 몇 주 뒤 다시 뵀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져 계셨습니다. 밥을 먹고도 덜 졸리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밥 한 공기를 다 드셔도 수치가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딸분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냐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밥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밥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밥 짓는 핵심 원리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황과 후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강황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도록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외 여러 식생활 연구에서 강황 성분이 혈당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영수님은 밥을 먹고 나면 늘 손이 떨리고 어지러우셨대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증상이었죠. 그런데 밥을 지을 때 강황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 한 컵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추를 아주 소량 함께 넣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만 강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엔 정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강황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마트 향신료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미와 소주 조합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현미는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딱딱하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소주를 활용하면 현미의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 소화는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미 속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72세 이정희님은 현미가 몸에 좋다는 건 아는데 너무 딱딱해서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현미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밥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 한 컵당 소주 한 소주잔 정도를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쌀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밥을 지으면서 알코올은 다 날아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밥 지을 때만 사용하는 거고 마시는 용도가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현미가 부담스러우셨던 분 계신가요? 식초도 정말 중요한 재료입니다. 식초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준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식초를 활용하면 이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25% 정도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5세 박철수님은 점심 식사 후에 늘 졸음이 쏟아져서 오후 시간이 힘드셨대요. 그런데 밥을 지을 때 식초를 조금 넣기 시작하면서 식후 졸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십니다. 업무 효율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을 불릴 때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식초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밥을 지으면서 신맛은 거의 사라지니까 맛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식초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물성 기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쌀알을 기름으로 살짝 코팅하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은 식사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0세 최순자님은 밤 양을 줄여도 수치가 계속 불안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나서는 밥 양을 줄이지 않아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본인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 한 컵당 식물성 기름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등 어떤 기름이든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기름지니까 적당량만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기름 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밥의 온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뜨거운 밥을 바로 드시는 것보다 조금 식힌 밥이 혈당에 훨씬 낫습니다. 밥이 식으면서 전분의 구조가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한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식힌 밥을 먹은 그룹이 뜨거운 밥을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68세 윤미자님은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셨대요. 같은 밥인데 식혔다가 먹으니까 배도 덜 부르고 속도 편하다고 하십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밥을 지은 후 최소 30분 정도는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완전히 차갑게 만들 필요는 없고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밥솥에서 바로 냉동실에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온에서 천천히 식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밥 지으면 바로 드시는 편인가요? 이렇게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실제 생활에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습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밥은 절대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하지만 반찬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거든요.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의 연구 자료를 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정미숙님은 밥을 늘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뜨시는 거죠. 그런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밥을 먹고도 덜 졸리고 오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찬으로 나온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국이 있다면 국도 함께 드시면서 밥을 천천히 먹는 겁니다. 밥부터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식사 순서 신경 쓰고 계신가요?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정말 큽니다. 빨리 먹으면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인 그룹이 10분 미만인 그룹보다 식후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작았다고 합니다. 67세 김동현님은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직장 생활하실 때부터 그랬다고 하세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서 5분이면 한 끼를 다 드셨대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씹은 다음 다시 젓가락을 드는 겁니다. 최소 20분은 식사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급하게 먹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식사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식후에 가벼운 움직임을 꼭 가지세요. 밥 먹고 바로 앉아 계시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생리학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식후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 수치가 평균 20%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71세 이상철님은 식후에 항상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게 가장 편하니까요. 하지만 식후 15분만 집 안팎을 가볍게 걷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확연히 좋아지셨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딱 15분이면 됩니다. 혹시 식후에 바로 앉아 계신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희님은 처음에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셨어요. 강황도 넣고, 식초도 넣고, 식사 순서도 바꾸고, 천천히 먹으려고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만 하셔도 된다고요. 오늘은 강황밥만 해보시고, 내일은 천천히 먹기만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시고, 오히려 실천도 더 잘 되셨대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엄격하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밥의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밥을 지어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한 밥 양입니다. 여성분들은 주먹보다 조금 작게, 남성분들은 주먹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9세 조은숙님은 평생 밥을 많이 드시는 편이셨어요. 밥심으로 사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런데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대신 반찬을 더 드시니까 전혀 배고프지 않으시대요. 오히려 속도 더 편하고 몸도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찬을 충분히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어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도 잊지 마세요. 식사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식사 30분 전까지만 물을 드시고 식사 중에는 조금씩만 마시세요. 66세 한미라님은 식사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밥 먹기 전에 목이 마르면 물을 한 컵 가득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대요. 물은 식사 전후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밥이 혈당을 올린다는 생각,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때문에 밥을 줄이거나 아예 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수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되고 결국 더 불안정해집니다. 밥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몸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밥을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힘도 생기고 군것질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같은 밥 한 공기인데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황과 후추로 인슐린 기능을 돕고 현미와 소주로 영양과 소화를 동시에 잡고 식초로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물성 기름으로 저항성 전분을 만들고 밥을 식혀서 전분 구조를 바꾸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반찬부터 먹고, 천천히 씹고, 식후에 조금 움직이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밥은 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밥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밥을 지어서 바로 먹지 말고 잠시만 식혀보세요. 딱 30분만 기다렸다가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겠지만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오늘은 밥 시키기, 내일은 강황 넣기, 모레는 천천히 먹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쉽고 지속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비용도,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찬 선택만으로도 혈당을 더 안정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찬을 먹어야 하고, 어떤 반찬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찬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밥과 반찬을 함께 관리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혈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밥 습관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는지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특히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